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빅4 영화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안시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恭喜安事成，举办平南城。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거구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 네, 오늘도 양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시성이군요. 요즘에 조인성 씨를 비롯해서 여러 배우들이 예능을 통해 홍보도 하고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요. 네, 저도 기대가 돼서 기사를 찾아봤었는데요. 명절에는 이렇게 사극 영화가 대세긴 하지만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케일, 생동감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좀 그런 걱정, 그런 선입견을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안시성을 보고 나니까 이 전투 장면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살려냈다. 그만큼 잘 만든 영화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이 4번의 전투가 있는데 각각의 다 다른 매력의 전투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조인성 씨가 연기한 안시성의 성주, 이 양만추는요. 인간적이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를 보였고요. 네. 또 양만춘을 보좌하는 이 조연들의 톡톡 튀는 캐릭터와 명품 연기가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 전쟁 영화다운 다소 전형적이면서도 좀 뻔한 대사는 물론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이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전투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점이 매력 포인트고요. 첫 스크린 도전을 나섰던 배우 남주혁 씨나 설현의 연기가 영화 전체를 해치지 않고 잘 녹아들었어요. 하지만 이 정은채 씨가 연기한 신녀 캐릭터가 사실은 좀 있는 것만 그러니까 없는 것만 못하게 좀 전형적으로 소화돼서 좀 아쉬웠고요. 네. 또 영화 내내 이 중국어로 박성웅 씨가 연기를 하는데 이 중국어 발음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져서 집중을 조금 흐트렸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워낙 안시성 전투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잠깐 봤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 같고요. 네. 감각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영화가 제작비만 한 220억이 들었대요. 굉장히 예. 많은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이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 장면을 구현해내는데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종 무기를 실물 크기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요. 7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한 11m 높이의 성벽 세트를 직접 짓고 직접 촬영을 했다고 만들었군요. 합니다. 네. 네, 영화 막바지에 등장하는 이 토산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토산도 한 5,000평 규모로 직접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시성을 좀 보면요, 이 헐리우드 전쟁 영화 부럽지 않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최신 장비 덕을 사실 되게 톡톡히 봤어요. 네. 움직여도 아무리 카메라가 움직여도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러시아 암이나 우리가 스포츠 중계에 주로 사용하는 스카이워커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전투 장면을 만들었고요. 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원하는 속도와 방향을 딱 지정해 놓으면 로봇이 알아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로보담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촬영한 장면의 한 3분의 2인 한 2,000컷에다가 VFX 이 시각 효과를 덧대어서 이 영화의 전투 안시성 전투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네, 신과 함께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잘 구현했다고 생각됐었는데 이번 네. 안시성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안시성의 VFX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선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전투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영화에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나오고 또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로 재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이 시각효과 컨셉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화 촬영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VFX 효과가 들어가는 장면을 기획하고 촬영해서 후반 작업까지 모두 다 이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네. 보통 전투 장면 같은 거는 몇십 명을 찍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촬영된 영상들을 네. 조금씩 복사를 해서 만들었다면요.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산 같은 경우에도 무너지는 모습을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거나 네. 또 이 수많은 군사의 움직임을 스스로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이용해서 영화 자체가 스스로 이제 그래픽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시각 효과를 맡았던 이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시성에서는 그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토산이 붕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많은 군중들을 사실 제어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기법이 쓰여졌는데요. 컴퓨터에 의한 AI 기술, 즉 인공지능에 의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AI 기술들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이랑 좀 틀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 안시성의 VFX 중에서도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되는 장면의 과정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장면을 예.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예, 가장 첫 번째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요. 한 200여 명의 군사가 정렬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빨간색으로 되면서 정렬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네. 그룹이 정렬을 하는 과정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3번에서는 굉장히 빨리 무너지죠. 네, 이런 것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명수가 다른 그 집단이 모여서 싸움을 하는데 부딪히지 네. 않는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군사들이 각각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전투를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 그 컴퓨터 그 군사들이 직접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요. 그 장면으로 구현된 영화의 장면들이 이제 지금과 같은 굉장히 리얼한 전투 장면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네, 네, 뭔가 뭔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디테일하네요. 네, 네. 한층 기술이 발달됐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번엔 역사적 사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가 실제 이렇게 안시성 전투처럼 싸움에 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안시성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전이라는 게 적군의 뭐 성이나 요새 같은 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고구려가 이 공성전에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어. 이 고구려가 수적 열세에서도 전투에 이길 수 있었던 게 이런 잘 지은 성, 그러니까 축성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당시 고구려는 많은 성들을 산 능선을 따라서 굉장히 지었대요. 그래서 성벽을 산 능선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성벽을 여러 개 쌓는 겹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고요. 또 성벽을 쌓을 때 기초는 굉장히 큰 돌을 사용해서 탄탄하게 만들었고 성벽을 경사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울퉁불퉁한 바위를 깎아내지 않고 바위 생긴 대로 짜맞춰서 완벽한 어떤 집합 모양을 만드는 이 그랭이 공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벽이 굉장히 단단해졌던 거죠. 그림을 보니까 불국사와도 또 비슷한 공법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구려가 워낙에 축성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뭐 신라나 백제에서도 이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많이 쫓아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견고한 산성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활을 이용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뭐 예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단단한 성벽에다가 활까지 잘 쏘았다니까 정말 최강의 전투력을 가졌을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제 이 안시성만 봤을 때는 당나라나 고구려의 어떤 군사적인 그 뭐 수는 정말 다르지만 무기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고구려 성벽을 뚫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가 많이 사용한 것이 구름사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운제나 성문을 부수는 충차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투석기를 제일 많이 썼어요. 투석기가 돌을 던지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쓰는 지렛대 원리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렛대 어. 원리가 있죠. 힘을 준 방향과 날아가는 방향이 정반대인 일종지대가 이제 투석기인데요. 이 투석기의 작용 반작용 같은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날아간 돌은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 것도 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나 과학적 원리가 많이 숨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별점 한번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영화 안시성 별점 3개 반입니다.
스타일리시한 한국형 전투 영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VFX의 발전된 기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극장과 흥행을 노리는 안시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워낙 역사적인 전투기 때문에 어떻게 담아냈을지 정말 궁금하고 사극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번 연휴 때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